이번 시간에는 메뉴 아래의 탑 부분을 코딩하겠습니다. 완성된 사이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반투명 오버레이가 입혀진 배경 이미지 위에 왼쪽에 텍스트와 오른쪽에 메일 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 에디터로 갑니다. index.html을 오픈합니다. 닫히는 내부 탭 바로 아래에서 엔터 2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열리는 엘리먼트 태그로 섹션, id는 탑, 그리고 탭키를 눌러줍니다. 그 아래 div 탭키, 앞에 열리는 div 태그 다음에 클래스로 section content 한 칸 띄우고 또 overlay. 이 클래스들은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가 아니고요. 조금 이따가 별도로 CSS 스타일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d-flex, 그리고 또 한 칸 띄우고 justify content center. 플렉스 박스 속의 칼럼들을 가운데로 정렬하는 부트스트랩 클래스입니다. 한 칸 띄우고 align items center. 플렉스 박스 속의 칼럼들을 세로로 가운데에 정렬하는 역시 부트스트랩 클래스죠. 다음 그 속에 div 태그의 클래스는 container-xxl. 다음 가로로 끄끔 표시 넣고 클래스로 마침표 row 탭키. 이렇게 하면 emit 기능으로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 row 아래에 가로로 칼럼들이 배치될 텐데요. 하나는 클래스로 col-md-9 플러스 클래스로 col-md-3 탭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div들이 자동 완성됩니다. 앞에 col-md9 클래스 다음에는 welcome 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뒤에 col-md3 다음에는 let's go 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해 줍시다. 그리고 이 칼럼들은 그 속의 컨텐츠에 따라 세로 높이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칼럼의 컨텐츠 높이에 상관없이 세로에서 중심을 기준으로 정렬하면 레이아웃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위 div에 row 클래스 바로 다음에 align items center를 추가해 줍니다. 이러면 아래의 칼럼들 각각의 세로 높이의 중심을 기준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칼럼 welcome 칼럼 아래에 h1 엘리먼트의 클래스로 welcome title 그리고 fw-write 탭키를 누릅니다. 텍스트로는 welcome to my first website, 그리고 더미 텍스트로 lorem 10개의 단어를 넣습니다. 탭키를 누르고요. 여기서 my first website에는 스팬 엘리먼트의 클래스로 text warning 노란색 글자고요. 그리고 fw-bold 굵은 글자체입니다. 탭키를 누릅니다. 닫히는 스팬 태그는 웹사이트 뒤로 이동시켜줍니다. 다시 닫히는 h1 태그 밑에 클래스로 divider 탭키, 이게 구분선인데요. 역시 조금 있다가 CSS 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p 태그의 클래스로 col-sm-10 그리고 col-md-12 그리고 조금 더 큰 글자체로 read를 넣고요. 탭키를 누릅니다. 여기에 더미 텍스트로 lorem 20개 단어 정도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밑에 다시 p 태그 클래스로 col-sm-2 앞에서는 col-sm-10으로 했으니까 small devices는 남은 두 개의 칼럼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col-md-12 탭키를 눌러주세요. 이 속에 버튼을 넣을 텐데요. A 엘리먼트 타입의 버튼을 넣겠습니다. A 태그에 클래스로 btn-primary 탭키를 누릅니다. href에는 원하는 링크 URL을 넣어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에서는 샵 마크 해시태그를 넣겠습니다. 텍스트로는 대문자 R에 read more.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 칼럼인 Let's Go 칼럼으로 갑니다. 이 속에는 우선
부트스트랩에 카드 컴포넌트를 넣고 인풋 폼 코딩을 할 텐데요. 우선 모바일 때 이 칼럼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call-md-3 다음에 d-none 그리고 미디엄 디바이스 이상에서는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d-md-block을 추가합니다. 이 속에는 클래스로 카드, 또 카드-body, 그리고 커스텀 클래스로 let's go -card 탭키를 칩니다.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 커스텀 클래스는 추후에 CSS 파일 코딩을 할 때 그 선택자가 됩니다. 물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최대한 부트스트랩 5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로만 코딩하겠지만 가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추가해 놓습니다. 네, 다음으로 div 엘리먼트의 클래스로 let's go 그리고 my-3 탭키 위아래 마진을 디폴트인 16픽셀만큼 두는 부트스트랩 클래스고요. 그 속에 h4의 클래스로 let's go -title 또 card-title 색상은 어둡게 text-dark 마진 바텀으로는 mb-3 그리고 탭키를 누릅니다. h4 태그 사이 텍스트로는 easy contact 느낌표 정도 넣을까요? 그 밑에 p 태그 클래스로는 card-text 그리고 색상은 회색으로 text-secondary 하고 탭키를 누릅니다. p 태그의 안에 들어갈 이 텍스트로는 lorem 10개의 더미 단어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let's go div와 같은 레벨로 닫히는 div 태그 다음에 클래스로 let's go -card-form 그리고 탭키를 누르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임의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form 엘리먼트 다음에 탭키 액션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죠. 이 form 엘리먼트 속에 input 폼이 오는데요. 우선 div의 클래스로 mb-3 탭키를 누르고요. 그리고 input 엘리먼트 클래스로는 부트스트랩의 form-control 타입은 텍스트 그대로 두시고요. 이 속에 placeholder 글자로서 placeholder equal 큰 따옴표하고 그 속에 your name 예, 다음에는 전화번호 인풋 폼이 들어가는데요. 그 위에 div mb3에서 닫히는 div까지를 드래그해서 예, 복사하기 그리고 그 밑에 붙여넣기 합니다. div의 mb3 클래스 동일하고요. 텍스트 대신에 tel 그 다음 placeholder에는 your phone이라고 고칩니다. 이 밑에는 체크 폼을 넣을 텐데요. 클래스로 form-check form-control이 아니라 form-check mb-3 탭키를 누릅니다. 그 속에 input 클래스는 form-check-input 그리고 조금 있다가 코딩할 라벨과 일치하도록 id로 flex check default 대문자 C, 대문자 D, flex check default로 넣어줍니다. flex check default라고 id 값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발자의 습성이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타이핑하기도 합니다. 탭키를 누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레이블 엘리먼트의 클래스로는 form check 레이블 글자 색상은 회색으로 text secondary 탭키를 누릅니다. for equal con 따옴표 다음에는 그 속에 바로 위에 id 적어줬던 flex check default를 입력합니다. 레이블 엘리먼트 사이에 I agree to provide privacy 라고 넣어주세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 라는 뜻이겠죠. 폼 체크에 닫히는 div 밑에 p 태그로 클래스는 mb3 탭키 이 속에 버튼으로 클래스는 btn-primary 그리고 전체 폭을 사용하도록 w-100 다음 버튼의 타입으로는 당연히 버튼이고요. 텍스트에는 submit을 넣어줍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으면 모두
세이브 해주세요. 자, 이제 브라우저로 갑니다. 코딩하고 있는 브라우저 탭으로 가서 새로 고침 해주세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와 R키, 맥에서는 커맨드 키와 R키를 동시에 누르거나 여기 새로 고침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예, 브라우저를 보시면 네, 이 칼럼은 구분되는 것 같은데 뭔가 디자인은 깔끔치 않습니다. 스타일링이 필요할 텐데요. 예, 이미 만들어 놓은 app.css를 오픈하고요. 우선 탑 섹션에 여기 섹션 컨텐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건 부트스트랩 5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마침표 섹션 대시 컨텐트 중괄호 엔터, 패딩으로 위아래 4아리에 좌우는 0으로 해줍니다. 이 클래스는 앞으로 자주 사용될 클래스인데요. 이런 경우 제일 위에 글로벌이라고 CSS 주석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글로벌 스타일링에 원하신다면 폰트 사이즈나 라인 하이트 또는 폰트 임포트 같은 것들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탑 섹션 스타일링인데요. 주석으로 탑 섹션이라고 하고 그 밑에서 ID 탑 중괄호 엔터, 우선 배경 이미지로 백그라운드 대시 이미지 콜론 URL 작은 갈로에 작은 따옴표 하고 그 속에 점점 슬래시, 이건 현재 폴더에서 한 칸 상위의 폴더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SS이 되겠죠. 그 다음 SF 폴더에서 하위인 이미지즈 폴더 슬래시, 그리고 배경에 사용될 이미지로 bg-tab.jpg 세미콜론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정했으면 이 배경 이미지의 성질도 같이 정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배경 이미지 위치로 백그라운드 대시 포지션은 센터, 그 다음 반복 여부 백그라운드 대시 리피트는 노 리피트, 또 백그라운드의 크기로 백그라운드 대시 사이즈는 커버라고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경 이미지의 높이를 정해줘야 하는데요. 하이트는 80bh로 해줍니다. 80bh는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세로 높이를 100vh로 정할 때 배경 이미지 높이를 80만큼 정한다는 겁니다. 브라우저의 크기나 마우스로 브라우저의 높이를 줄이거나 어찌하든 상관없이 보이는 브라우저 내용 부분의 높이를 100vh라고 하고요. 이 100 중에 80만큼을 배경 이미지 높이로 할당하겠다는 겁니다. 네, 다음 ID 탑 섹션 아래 클래스 오버레이는 상위 탑 섹션의 위치, 크기와 동일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우선 앞에 탑 섹션의 포지션을 relative로 정해야 하는데요. 이건 부트스트랩 클래스로 포지션 대시 relative를 index.html의 탑 섹션에 바로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CSS에서 포지션 콜론 relative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ID 탑 한 칸 스페이스 하고요. 클래스 오버레이 중괄호 엔터. 조금 전 부모 엘리먼트의 탑 섹션에서는 포지션 렐러티브로 했으니까 여기 오버레이에서는 포지션 콜론 앱솔루트, 하이트 100%, 다음 위스도 100%, 레프트는 0, 탑도 0. 예, 에밋 기능으로 CS 코딩 좀 빠르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줘야지 오버레이가 부모인 탑 섹션의 크기 그리고 위치까지 같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로 콜론 RGBA 장갈로 0,0,0,0.65 세미콜론 해줍니다. 이 색상은 검은색에서 투명도, 그러니까 알파 값을 65% 정도 들어간 색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분선인 디바이더가 있는데요. ID 탑 한 칸 띄우고 클래스 디바이더 중괄호 엔터. 위스는 10%, 마진 탑으로 2ref,
마진 바텀으로 ERM, 보드 탑으로 2픽셀 솔리드, 색상은 해시태그 다음에 FFF, 흰색입니다. 세미콜론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웰컴 칼럼 부분에 텍스트가 너무 폭넓어 보이니까요, 오른쪽으로 패딩을 주면서 색상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ID 탑하고 한 칸 띄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웰컴 중괄로 엔터, 패딩 라이트로 8REM, 컬러는 흰색으로 넣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세이브합니다. 브라우저를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나아졌죠. 다만 모바일로 보면 이렇게 텍스트 칼럼의 오른쪽으로 패딩이 생겨서 글자들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패딩으로 8REM을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I 탑의 웰컴 클래스 아래에 골뱅이 마크하고요, 미디어, 스크린, 앤드 작은 갈로에 맥스 위스로 767 픽셀, 그리고 중갈로 엔터합니다. 여기 767 픽셀까지, 그러니까 스몰 디바이스 이하라는 뜻인데요. 이 범위에서 ID 탑에 클래스 웰컴 중갈로 엔터, 패딩 레프트는 1REM, 패딩 라이트도 1REM, 세미콜론 해줍니다. 세이브 하고요.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모바일 사이즈로 보시면 이제는 좌우에 1REM의 패딩이 들어가서 약간의 여백이 생기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보기 좋게 잘 됐습니다. 이제 화면 크기 다시 PC로 돌리고요.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 코딩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트로 섹션 코딩입니다. 완성된 사이트를 보시면 좌우 동일하게 6개 컬럼만큼의 공간을 나누고 왼쪽에는 다시 2개씩 4개의 카드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종의 인사말과 같은 텍스트가 배치되는 레이아웃입니다. 꽤 심플한데요. 이제 시작해봅니다. 코드 에디터로 갑니다. 지난번 탑 섹션 끝나는 곳에서 섹션 엘리먼트의 id는 intro, 끄끔 표시 넣고요. 클래스로 마침표 섹션 대시 컨텐트, 또 끄끔 표시 넣고 클래스로 컨테이너, 또 intro, 다음 끄끔 표시 넣고 클래스로 row, 그리고 이하의 칼럼들의 세로를 중앙 정렬하게 align items center 탭키합니다. 그러면 에밋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일련의 엘리먼트 태그들이 쭉 완성되었습니다. 그 속에 클래스로 col-md-6 곱하기 2개, 그리고 탭키 합니다. colMD6라는 div가 동시에 이렇게 2개 만들어졌네요. 첫 번째 칼럼에는 intro-first를 추가해 주고요. 두 번째 칼럼에는 여기 intro-second를 추가해 줍니다. 커스텀 클래스가 되겠죠. 자, 첫 번째 colMD6 속에 클래스 row, 그리고 px-md-3 탭키, 그 속에 col-6 곱하기 4개 하고 탭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칼럼 6짜리가 4개 만들어졌네요. 여기 col6 속에는 카드 모양으로 배경 이미지가 오고 그 위에 오버레이가 입혀지면서 링크 텍스트가 표시되는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카드 대신 body my-3 밑에 오버레이 앱솔루트 포지션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포지션 대시 relative, 모서리는 둥글게 rounded 대시 3, 또 그림자 효과로 shadow 대시 lg, 마지막으로 커스텀 클래스로 intro 대시 first 대시 card, 그리고 탭 키를 칩니다. 이 속에 오버레이가 들어갈 텐데요. 클래스로 오버레이, 이건 커스텀 클래스고요. 조금 이따 CSS에서 코딩하겠습니다.
d-flex 가로 세로 가운데에 위치하게 하려면 justify content center, align items center, 그리고 position absolute, 세로 100%니까 h-100, 가로도 100%니까 w-100, 그리고 shadow lg. 네, 이제 탭키 누르시고요. 이 속에 h3 엘리먼트에 클래스로 fw-right, 폰트 웨이트가 right 한 것이죠. 부트스트랩 클래스입니다. 그 속에 a 태그로 클래스는 link-right, 밝은색이고요. 그리고 밑줄이 나타나지 않게 text-decoration-none, 탭키 누릅니다. href에는 그냥 해시태그를 넣겠습니다. 텍스트에는 페이지 1이라고 하죠. 원하시는 텍스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원 페이지 웹사이트니까 다른 페이지가 있을 수 없겠네요. 페이지 1보다는 그냥 링크 1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카드 div 부분을 모두 드래그해서 카피하시고 두 번째 col 속에 붙여넣기, 그리고 세 번째 col6에도 붙여넣고요. 마지막 네 번째 col6에도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숫자 1 대신 2로 고치고 다른 부분에도 3과 4로 고쳐주세요. 자, 간단하고 빠르게 첫 번째 왼쪽 칼럼 전체를 1차로 코딩했네요. 코딩에서 emit과 복사, 붙여넣기 기술, 그리고 코드 에디터 단축키 몇 개를 알면 코딩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에 대한 여러 기능들은 유튜브나 구글을 검색해서 단축키나 주요 플러그인에 대한 사용법을 배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오른쪽 칼럼인데요. 여기 colMD6 칼럼 속에 h5 엘리먼트의 클래스는 fw-right, 텍스트는 greetings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밑에 h1의 클래스는 mb-4 마진 바텀으로 1.5 rem 띄우는 거고요. 텍스트는 introduce our website. 그 밑에 클래스로 intro-text라는 div를 만듭니다. 그 속에 p 태그로 클래스는 read, 더미 텍스트로 lorem 탭키를 누릅니다. 그 밑에 다시 p, read, 탭키, 더미 텍스트로 역시 lorem 20개 단어 넣어주겠습니다. 잘 됐고요. 세이브하고 브라우저를 보시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되었고요. 이미지와 몇몇 스타일 코딩을 하면 더 좋아 보일 겁니다. 이제 app.css로 갑니다. 제일 아래에 id, intro, 스페이스, 클래스로 intro-first-card, 그리고 중괄호 엔터,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센터, 백그라운드 리피트는 no repeat,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커버, 하이트는 12rem. 그 다음 이 각각의 인트로 퍼스트 카드 속에 이미지를 넣을 텐데요. id intro 한 칸 띄우고 클래스로 col-6에 pseudo element로 콜론 하고 바로 붙여서 nth of type 작은 갈로, 갈로 속에는 1을 넣고요. 스페이스 한 칸 띄우고 클래스로 intro first card 중갈로 엔터,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URL 작은 갈로 속에 작은 따옴표 점점 슬래시 images 슬래시 bg1.jpg 세미콜론 해줍니다.
예, 일단 세이브하고 이미지가 표시되는지 봅시다. 브라우저를 보시면 예, 첫 번째 이미지가 카드 속에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오버레이가 이미지 전체를 덮고 있지는 못한데요. 이 부분 좀 이따가 고치겠습니다. 다시 코드 에디터로 갔어요. 이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코드 3줄을 모두 복사해서 그 밑에 3번 더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숫자만 2, 다음 3, 마지막 4로 이미지 넘버와 함께 각각 고쳐주세요. 그 다음 오버레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 하는데 id 인트로 한 칸 띄우고 클래스로 인트로 퍼스트 카드 스페이스 오버레이 중괄호에 엔터. 이미 포지션이나 위스 하이트는 HTML에서 부트스트랩 클래스로 넣었고요. 여기서는 레프트 0, 탑 0, 그리고 백그라운드 대시 컬러에 RGBA 장갈로 0,0,0,0.4 세미콜론 이 검은색의 알파 값을 0.4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댈 때 링크색을 좀 바꿔보죠. id 인트로 한 칸 띄우고 클래스 인트로 퍼스트 카드 한 칸 띄우고요. 클래스 오버레이 한 칸 띄우고 a 콜론 호버 중괄호 엔터. 컬러를 샵 FA 6F 세미콜론 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A 엘리먼트의 선택자까지를 복사해서 바로 위쪽에 붙여넣기 하고요. 중괄호 엔터. 부드러운 전환 효과로 트랜지션의 호버 0.4s is 라고 정의해 줍니다. 네, 세이브 하고요. 브라우저를 볼까요? 네, 이미지들 제대로 다 들어왔고 마우스를 카드에 글자에 갖다 대니까 밝은 색의 링크 텍스트가 노란색으로 부드럽게 전환됩니다. 잘 됐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코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서비스 섹션 코딩을 계속하겠습니다. 완성된 사이트를 잠시 보시면 이 서비스 섹션은 헤더 부분과 그 아래 카드 아이템들이 슬라이딩 되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동작은 슬릭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본 것인데요. 지난 이 프로젝트 세팅 동영상에서 필요한 슬릭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CDN으로 링크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네, 코드 에디터에서 index.html을 오픈하고 인트로 섹션 아래로 갑니다. 섹션 태그에 id 샵 하시고 services 끄끔 표시 클래스 section content 그 밑에 다시 끄끔 표시 기호하고요. 클래스로 컨테이너 그리고 services 탭 키를 누릅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에서 에밋 기능으로 이렇게 동시에 태그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섹션 타이틀이 들어가도록 클래스로 services-header 가운데로 정렬되게 부트스트랩 클래스로 text-center 마진 바텀으로 클래스 mb-5 탭 키를 눌러주세요. 그 속에 h1 엘리먼트의 클래스는 display-5 부트스트랩의 텍스트 클래스입니다. 탭 키. 들어올 텍스트로는 our amazing services 그 밑에 클래스 디바이더 탭 키, 그 밑에 p 태그의 클래스로 read 큰 글자체가 되겠고요. 텍스트 세컨더리 글자색은 회색으로 넣었습니다. 탭 키 누르고요. 이 속에는 더미 텍스트로 로렘 입섬 20개 단어 넣겠습니다. 그 밑에는 지금 완성된 사이트에서 보시듯이 이미지가 있는 카드 컴포넌트가 여러 개 그리고 자동적으로 회전하는 슬라이드가 들어갑니다. 코딩을 진행하기 전에
여기 슬릭 슬라이드 사이트를 보시면 이 슬릭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여러 종류의 슬라이드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작동하는 방법이 쭉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예제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이 꼼꼼하게 이 슬릭 슬라이드의 다큐멘트를 살펴보시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하는 코드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코드 에디터로 갔어요. id로 슬릭-슬라이드 클래스는 services-body 그리고 탭 키를 누릅니다. 그 밑에 클래스로 services-call 일단 커스텀 클래스고요. mx-2, my-3 좌우 상하에 적절하게 마진을 두었습니다. 그 속에 클래스로 카드 탭키 A 태그 탭키 누르고 href는 샵 마크 하고요. 이 속에 이미지가 들어오는데요. img의 클래스는 card-img-tab 탭키 누르고요. src에는 /images/port1.jpg 그 다음 닫히는 A 태그 밑에 클래스는 cardBody 탭키 h4 클래스로 card-title 탭키 예, 내용은 슬라이드 타이틀 이렇게 넣겠습니다. p 태그의 클래스로 card-text fw-write 가는 폰트고요. mb-4 마진 바텀으로 4만큼 그러니까 약 1.5rem 떨어진 부트스트랩 클래스를 넣었습니다. 탭키 누르고요. 텍스트는 더미 텍스트로 로렘 20개 단어 탭키를 누릅니다. 그 밑에 A 태그의 클래스는 btn-primary 탭키 누르고요. href에는 그냥 샵 마크를 넣어두죠. 내용은 view more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services call div를 모두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그 밑에 5번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port 1 대신 2, 3, 4, 5, 6으로 고쳐주세요. 예, HTML UI 작업은 다 됐습니다. 세이브 해주시고요. 이제 app.css를 오픈합니다. id 샵_services 중괄로 엔터 백그라운드 컬러로 RGBA 작은 갈로 96, 125, 139, 0.1 색상은 알파 값이 10% 들어간 어두운 색이 됩니다. 그 다음 해시태그 services 하고요. 스페이스 한칸 띄우고 클래스 디바이더 중괄로 엔터 위스는 10% 마진은 EREM 오토 보더 탑은 0.5 REM 솔리드 RGB 장갈로에 255, 112, 3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주황색입니다. 알파 값은 안 들어가고요. 다음은 각 슬라이드 아이템의 카드 부분인데요. ID, Services, 그리고 클래스 Services-call 스페이스 한칸 띄우고 클래스 카드 중괄로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카드 뒤에 콜론, 호버 그러니까 마우스를 갖다 대었을 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의 작은 갈로에 마이너스 0.8 REM 박스 섀도우로는 0, 5픽셀, 11픽셀 0 RGBA 작은 갈로 0, 0, 0, 0.18 0,
4픽셀, 15픽셀, 0, RGBA 0, 0, 0, 0.15 라고 해줍니다. 이 그림자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선택자만 만들어 놓은 그 중괄로로 가서 트랜지션으로 0.4초 is라고 해줍니다. 0.4초 동안 부드럽게 전환되게 해주는 겁니다. 다음 카드 이미지 부분 ID services의 클래스 services-call 그리고 img 중괄로 엔터 하이트는 13rem object fit은 cover object position은 center라고 했습니다.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아닌 img 엘리먼트의 포지션과 화면 크기를 정해줍니다. 예, 세이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pp.js 파일을 오픈합니다. 이 app.js는 이미 세팅편에서 index.html에 닫히는 바디 태그 위에 이 스크립트 태그 링크를 연결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alert 작은 갈로에 작은 따옴표 하고 hello 라고 입력해 봅니다. 세이브 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로 가서 리프레시 하시면 상단에 팝업 창이 뜨면서 hello가 보입니다. 잘 된 겁니다. 다시 app.js로 가서 이 테스트 alert 팝업 코드는 삭제하고요. 우선 id slick-slide를 변수로 잡습니다. const slick slide 뒤에 s는 대문자로 적습니다. 이 camel case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듭니다. equal jQuery 작은 갈로에 작은 따옴표하고 id slick-slide 이 슬릭 카로우젤은 jQuery 기반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jQuery를 표시해 줘야 합니다. 다음 if 작은 갈로, 중갈로 엔터 작은 갈로 속에 슬릭 슬라이드 그러니까 슬릭 슬라이드가 있다면 이란 뜻인 거죠. 슬릭 슬라이드 점 슬릭 작은 갈로, 중갈로 엔터 여기에는 이 슬라이드의 설정 값들이 오브젝트로 들어오는데요. 각 설정 종류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릭 슬라이드 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먼저 dots 콜론 true 콤마 이 도트는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있을 때 슬라이드 아래쪽에 나타나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합니다. 이 false라면 이 도트, 이 점들이 표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arrows, 좌우에 이 표시가 되는 화살표인데 이번에는 false, 다음에는 slides to show t와 show의 s는 대문자로 적어야 합니다. 콜론 3 슬라이드 아이템은 일반 PC 화면에서는 3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콤마 꼭 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to 스크롤 역시 T와 S는 대문자로 놓고요. 콜론합니다. 1이라고 해주세요. 이것은 마우스나 혹은 모바일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밀어낼 때 몇 개의 슬라이드 아이템들이 슬라이드 되는가를 정합니다. 하나로 정했습니다. 역시 콤마 하고요. 그 다음은 autoplay 콜론 true 브라우저에서 로딩이나 리프레시가 될 때 자동으로 슬라이딩 동작이 시작되게 하는 설정입니다. 콤마 하고요. 그 다음 autoplay speed 이 스피드의 S는 대문자로 합니다. autoplay 되는 속도인데요. 콜론 숫자로 3000이라고 합니다. 이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3000이라고 합니다. 콤마 마지막 속성으로 responsive 콜론 이건 반응형의 설정인데요. 대괄로 하고 엔터 칩니다. 그 속에 다시 중괄로 또 엔터 브레이크 포인트 콜론 768
콤마, 이 픽셀과 같은 단위는 적지 않습니다. 이 768 픽셀까지는 미디엄 사이즈가 되겠네요. 이 위스 크기까지는 settings 콜론 다시 중괄로 한 번 더 하고 slides to show 보이는 슬라이드 개수로 이번에는 2라고 적습니다. 다음 닫히는 중괄로, 그러니까 열리는 대괄로, 여기 대괄로가 되어야 되는데 중괄로가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대괄호로 바꾸고 닫히는 대괄로는 아래쪽 닫히는 중괄로에 입력합니다. 바로 이 닫히는 대괄로 위에 중괄로 끝부분에 콤마하고 다시 중괄로, 이번에는 브레이크 포인트로 576까지, 그러니까 스몰 디바이스까지는 세팅즈의 콜론 중괄로 슬라이드 투 쇼는 1이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슬라이드 아이템이 하나만 보여주는 것이죠. 세이브합니다. 브라우저로 가서 뭔가 제대로 잘 안되네요. 잠시 개발자 도구의 콘솔을 보시면 jQuery is not defined 라고 에러가 나오네요. 이 jQuery 라이브러리를 링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전에 스크립트 코드를 설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슬릭 카로젤 슬라이드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스크립트가 더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jQuery 스크립트입니다. 새로운 브라우저 탭에 cdn.js jQuery라고 검색합니다. 네, jQuery 클릭하시고요. jQuery.slim.min.js의 링크를 카피하고 코드 에디터로 와서 index.html에 부트스트랩 번들 JS 코드 아랫줄에 엔터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세이브 하고요.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이제 서비스 섹션에 가보니까 슬라이드가 자동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요. 3개 카드 아이템이 보이네요. 아래 도트를 클릭하니까 해당 슬라이드가 중간에 표시되면서 또 자동으로 움직이고, 마우스로 카드를 클릭한 채 왼쪽으로 밀어보니까 한 칸씩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카드 아이템이 살짝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 뭔가가 에러가 생겼나 보네요. 코드 에디터로 가서 app.css로 봅니다. 여기 서비스인데 C가 빠졌습니다. 이 카드 부분과 그 밑에 카드 호버 부분에 모두 C를 추가해 줍니다. 다시 세이브 하고요. 브라우저로 가서 리프레시 하시면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위쪽으로 카드 아이템이 살짝 올라가고 그림자도 생겼습니다. 잘 됐습니다. 부트스트랩에서도 카로젤이라는 슬라이드 컴포넌트를 제공해 주지만 이 슬릭 카로젤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아이템들로 구분되어서 회전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단의 탑 포지션에 이 하나의 큰 슬라이드로 슬라이딩 될 때는 부트스트랩 카로젤 컴포넌트가 더 좋고요. 이렇게 페이지 중간쯤에 표시되는 슬라이드는 슬릭 슬라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슬릭 슬라이드를 상단 탑 섹션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한번 꾸며 보시고요.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 코딩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